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과목, 그죠? 소프트웨어 개발의 마지막 섹션이었던 인터페이스 구현에 대해서까지 다 살펴보고, 이제 우리는 3과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파트 1은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리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SQL문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가지 개념 스키마부터 논리 스키마, 물리 스키마,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도 힘들어하고 비전공자는 더더욱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1, 2, 5과목에서는 85점 이상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그리고 3, 4과목에서는 꽈락을 면할 수준, 알겠죠? 그래서 한 50점 정도 선 정도를 우리가 맞추면 평균이 60점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참 까다롭다, 그죠? 예,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합격률이 채 20%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든지 간에.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과목이고요. 3과목은 총 5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1장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여기에는 이 지금 우리가 배워나가는 이 파트 1인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는 무려 50%에 육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10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2장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게 이제 한 3% 정도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SQL 응용도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SQL 활용, 데이터 전환. 이거는, 물론 저야 강의는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여기보다 집중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SQL 응용, 그죠? 요 세 파트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5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율은, 기출문제의 비율은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무려 50% 가까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아시겠죠? 그 다음 보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파트는 15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 모델의 개념,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개체, 속성, 관계, 그리고 식별자, 그리고 ER 모델,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 모델 쭉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도 전체 다 해서 기출문제가 다 나온 건 아니겠죠. 그죠? 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하나의 섹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전 과목처럼 우리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죠, 이제. 섹션 01이고요. 논리 데이터베이스 상과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트 1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섹션 01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장은 뛰어넘어가면 안 돼요. 기출문제가 실기, 필기, 중복되는 문제 등등 여러 문제들이 도합해서 9문제나 출제가 되었어요. 9문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스킵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을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했을 때 우리가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개체, 속성, 관계, 튜플, 도메인, 키, 무결성, 관계대수, 정규화, 시스템 카탈로그 이러한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키워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란 뭔가? 그걸 한번 보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란 말 그대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사용자의 당연한 요구를 분석을 해서, 그죠? 그것들을 데이터겠죠. 그죠? 그것들을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맞게, 그죠? 변형한 후 특정 DBMS,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오라클이 될 수도 있고 MySQL이 될 수도 있고 DB2가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DBMS의 종류가 많아요. 알겠죠? 그거는 예전에는 뭐 솔직히 말해서 GUI가 잘 된 그런 것들이 잘 없었을 때 당시 초기에는 우리가 뭡니까? 콘솔로 우리가 접속을 해서 이제 막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뭐 이런 작업을 했었어. 아주 예전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MySQL에는 워크벤치 뭐 그리고 오라클에도 그러한 GUI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뭐 디벨로퍼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SQL문을 써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들을 레코드라고 하죠. 튜플, 레코드, 행, 그러니까 저 로우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저장하고 삭제하고 그리고 뭡니까 수정하고 뭐 이런 등등의 작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요. 그래서 특정 DBMS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여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할 때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무결성. 정말 중요합니다. 무결성은 앞에서도 계속 언급돼서 나왔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무결성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삽입이나 삭제나 갱신 등의 연산 후에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가 정해진 제약 조건, 우리가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PK나 FK 뭐 그리고 난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테이블 만들 때 그러한 제약 조건들을 우리가 항상 만족해야 된다. 그걸 만족하면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데이터 중복도 우리가 최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 이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 사이나 특정 질의에 대한 응답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셀렉트문을 써서 동일하게 이렇게 질의어를 던졌는데, 이렇게 동일한 문장을 명령문 SQL문을 통해서 실행을 시켰는데 어쩔 때는 레코드가, 즉 데이터가 한 개가 나오는데 또다시 실행하니까 두 개가 나온다. 아무런 데이터 입력도 없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데이터 그 DB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신뢰를 못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특정 질의에 저장된 데이터들 사이나 특정 질의에 대한 응답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요. 그리고 회복, 리커버리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장애 발생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떠한 네이버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간에 갑자기 DB 서버가 뻗어버렸다. 장애가 발생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추출을 못하죠. 일단 저장도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을 사용자들이 한 명만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 명이 사용을 하잖아요. 수십만 명이. 그죠? 그래 사용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정말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에 리커버리 대체 방안은 서버에 이중합니다. 그죠? 미러 서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데이터 서버의 이중화나 삼중화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큰 기업이면 큰 기업일수록. 아시겠죠? 당연히 리커버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연히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보안, 시큐리티, 그죠? 이거는 불법적인 데이터의 노출 또는 변경이나 손실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앞에서 배웠던 뭡니까? 스카우터라든지 제니퍼 뭐 이런 시스템 감시 도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아니면 매일매일 이렇게 손실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거기에 접근 권한이 주어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성은 당연히 가성비가 좋은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답 시간의 단축, 그리고 시스템의 생산성, 그리고 저장 공간의 최적화 등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응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거는 이벤트가 터지고 나서 SQL문이 실행이 돼서 데이터를 끌고 올 때 쿼리가 너무 오래 걸릴 경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쿼리를 우리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통상 뭐 인덱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응답 시간을 단축을 시켜야 되며, 그리고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여야 되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쓰레기 데이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장 공간을 항상 많이
최적화 되게끔 가능을 해야 된다. 즉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DB 관리자가 튜닝도 하고 그리고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확장 이거는 당연히 돼야 되죠. 왜? 데이터베이스는 뭡니까? 물리적인 디스크 공간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죠. 근데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유한적이에요. 디스크 용량은 맞죠? 유한적인데 데이터는 웬만하면 삭제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앞서 계속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죠? 영향 주면 안 되겠죠? 그죠?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뭐 레이드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용량, 디스크 용량을 항상 체크하면서 우리는 필요한 디스크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거기에다가 적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를 구매를 해서 디스크 저장 장치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사항은 무결성, 일관성, 회복, 보안, 효율성, 데이터베이스 확장 이렇게 우리가 고려를 반드시 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설계 순서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사용자로부터 나오는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해야 되죠. 분석을 하면 따라 나오는 게 요구 조건 명세서가 작성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러한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개념적 설계, 우리가 여기서 개념 스키마, 트랜잭션 모델링, ER 모델이 산출물로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 내용이 지금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스키마가 개념 스키마가 나오고 트랜잭션 모델링, ER 모델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ER 모델링은 여러분들 우리 뒤에 가서 이제 배우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스키마라는 것은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를 기술한 것을 우리는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키마.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말을 하면 개체, 테이블이죠. 엔터티, 그죠? 엔티티, 그죠?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 사람으로 치면 속성이 뭐가 있어요?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이죠. 어트리뷰트라고 하고도 하고 열이라고도 해요. 열. 우리가 테이블은 이렇게 표와 같은 형태죠. 그죠? 그럼 이렇게 쭉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 키가 들어가 있고 성별이 들어가 있고 뭐 몸무게가 들어가 있다면 이게 로우고요. 이게 컬럼입니다. 이 컬럼 자체가 바로 어트리뷰트 속성이에요. 그래서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과 속성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개체, 그죠? 그리고
개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릴레이션에 대한 정의와 이들이 유지해야 할 제약 조건들을 기술한 것이 바로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키마는 요렇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해 전반적인 명세를 기술한 것이다. 알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ER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엔터티 릴레이션십 모델, 이거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대표적인 모델로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를 개념적 구조로 표현하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사람이 존재하니까 사람을 이제 우리가 개념적인 구조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개념적 설계, 개념 스키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DBMS를 나 혼자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외부 단계죠. 외부 단계란 말이에요. 그죠? 외부 단계에서 사용자 관점 1에서부터 n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개념 단계, 이게 개념 단계예요. 그래서 모든 사용자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물리적인 DB가 있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접근 방법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표를 그려서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념적 설계에서는 개념 스키마, 트랜잭션 모델링, ER 모델이 산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 순서를 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개념, 논리, 물리 위에 두 개는 일단 제끼더라도 이 세 개가 개, 논, 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것도 잘 시험에 출제가 됐거든요. 알겠죠? 자, 그리고 논리적 설계에서는 이거는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씩 다 뜯어서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순서만 일단 보자고요. 그래서 논리적 설계, 개념적 설계가 끝나고 논리적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목표 DBMS에 맞는 논리 스키마, 그리고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물리적 설계는 목표 DBMS에 맞는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변환을 시키는 과정이 바로 물리적 설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현은 당연히 목표 DBMS,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해서요. 이제 데이터 정의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또 그에 관련된 최소의 작업 단위인 트랜잭션을 작성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키마의 개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개념적 스키마, 논리 스키마, 물리 스키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산출물들은 뒤에서 또 한번 디테일하게 우리가 볼 거고요. 이러한 내용 여기에서는 개논물이라고 이렇게 외우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순서가 여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구현이 제일 마지막이 설계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현이 제일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요구 조건 분석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되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적 설계에서는 개념 스키마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개념 스키마는 모든 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를 말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었으며 그리고 데이터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종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의미하는 게 개념 스키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스키마라고 불러요. 스키마라고 부르면 개념 스키마를 일컬어요. 아시겠죠? 개논물. 알겠죠? 자, 요 순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스키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제 다 나올 거니까요.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순서를 봤잖아요. 그 순서 중에서 제일 먼저 요하는 게 바로 요구 조건 분석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구 조건 분석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필요한 용도를 파악을 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 따른 수행 업무와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그죠? 그리고 용도, 그리고 처리 형태, 흐름, 그리고 제약 조건 등을 수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집이 된 걸 가지고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요구 조건을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순서에서 개념적 설계, 다른 말로는 정보 모델링 혹은 개념화라고 또 하는데요. 자, 개념적 설계, 그죠? 개념적 설계란 정보의 구조를 얻기 위해 현실 세계의 무한성, 현실 세계는 무한하잖아요. 그죠? 무한성과 계속성을 이해하고, 그죠? 다른 사람과 통신하기 위하여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말이 좀 어렵다, 그죠? 말이 좀 어려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적 설계라는 거는 정보의 구조를 얻기 위해서 현실 세계의 무한성과 계속성을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바로 개념적 설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개념 스키마 모델링과 트랜잭션 모델링을 병행 수행한다.
같이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념 스키마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해 전반적인 명세를 기술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개념 스키마, 컨셉슈얼 스키마라고 하는데, 자, 데이터베이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전체 조직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로 물리적인 구현은 일단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각 데이터베이스 당,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DB 서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에 테이블도 있고 프로시저도 있고 인덱스도 있고 뭐 트리거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게 인사 DB용이고 이게 회계 DB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DB는 한 DBMS에는 여러 개의 DB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다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좀 어렵죠, 그죠? 아무튼 이와 같이 이 개념 스키마는 이 한 데이터베이스 있죠. 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조직에 대해서 논리적인 구조로 물리적인 구현은 일단 고려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당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를 우리가 개념 스키마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개의 개념 스키마만 존재를 해요. 여기에서는. 이것도 하나, 여기에도 하나,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개념 스키마는 개체 간의 관계 및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정의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단순한 스키마라고 하면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개념 스키마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무결성 제약 조건, 앞에서 우리가 무결성이라는 걸 배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저장, 삭제, 수정 등을 제약하기 위한 조건, 그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DBA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요구 조건을 분석한 걸 명세를 한 걸 토대로 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 뭡니까? 개념적 설계에서는 뭡니까? 개념 스키마 모델링은 한마디로 말해서 데이터 중심이라면 트랜잭션 모델링은 얘는 작업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최소 단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처리 중심 설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개념 스키마 모델링과 트랜잭션 모델링을 병행적으로 수행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요구 분석 단계에서 나온 결과인 요구 조건 명세를 DBMS의 독립적인 ER 다이어그램으로 작성을 한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이라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툴이. ER 다이어그램 작성하는 툴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테이블들이 이렇게 있으면 관계도 명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 분석 단계에서 나온 결과를 요구 조건 명세를, 즉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만들어진 요구 조건 명세를 가지고 DBMS의 독립적인 ER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는 일은 DBMS에서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를 설계를 합니다. 알겠죠? 개념 스키마의 개념, 그리고 트랜잭션 모델링, 그죠? 그리고 개념적 설계란 무엇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개념적 설계란 정보의 구조를 얻기 위해 현실 세계의 무한성 및 계속성을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우리는 개념적 설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개념 스키마 모델링, 트랜잭션 모델링을 병행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리고 DBMS의 독립적인 ER 다이어그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DBMS의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를 설계를 하는 부분이 바로 개념적 설계, 정보 모델링, 개념화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저야 뭐 이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이거를 처음 접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한글로 적어놨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직접 자기가 해봄으로써 ER 다이어그램 그려보고 작성해보고, 그리고 사람을 뭐 추상적 개념으로 내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로 속성과 기능을 나타내듯이 그러한 추상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바로 개념적 설계, 개념 스키마라고도 하고. 알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이제 논리적하고 물리적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구현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